예, 제가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 잠시 만나보셨다시피 홍명보 감독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청문회 가서 다 말하겠다 이건데요. 제 옆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홍명보 감독 측과 또 한번 연락이 닿아서 홍 감독 측의 입장을 좀 보니까 청문회 날짜도 대략 고려하고 있고, 근데 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 당연한 말이죠. 언론적인 얘기기도 하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가려고 한다. 선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나가서 다 얘기할 거다. 저 말을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이 선수단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도 좀 돌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또 어떤 평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홍명보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러면 뭐 전말까지는 아니지만 저 자리가 되레 그 사퇴 입장문이나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간의 본인의 심경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갑자기 청문회가 된 셈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 전에 사실은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저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이 지금 22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실제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는 또 물어보는 사람이 또 물어보는 의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될지는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끝까지 선수들을 지키는 것도 역할이다. 선수들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나가서 다 얘기할 거다. 글쎄요. 어느 말을 어떤 수준으로 얘기했을지. 박 의원 말씀처럼 진작에 네. 좀 얘기를 했었으면 이런 여론의 문매를 덜 맞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 감독도 그렇고 사실 청문회 이임생 전 이사도 아마 증인으로 출석이 예상이 되는데 화면을 만나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홍 감독도 지금 국내에 없고요. 지금 축구협회장도 공석이고. 근데 이임생 전 이사도 지금 캄보디아 축구에서 임원으로 나갔다. 이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걸 뭐 세 분이 모의를 했다 이렇게는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참 공교롭죠.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가 된다면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문제, 또 월드컵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서 좀 될 텐데, 금방 보여줬던 정봉규 회장, 홍명보 감독, 또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임생 전 이사 예. 될 텐데 지금 다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청문회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궁금하거나 해소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홍명보 감독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지금 선수들끼리 많은 루머들이 너무 많아서 예. 이걸 정리되지 않으면 이 계속 꼬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도 다칠 수밖에 없고요. 그럼요. 계속 이어지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이 중요한 인물들이 국내에 없거나 참석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지금 좀 여론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굳이 김영광 선수가 비판 댓글을 달았던 것만 뭐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일부 시민단체 고발로 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왜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20억 가까운 돈을 줬냐, 이런 부분도 수사선상에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개인 취업을 목적으로 나갔다. 근데 지금 어쨌든 축구협회가 아무리 세판짝이어도 핵심 인물들이 다 없다.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국민 정서를 좀 검들이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추론이나 혹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점이죠. 이임생 전 이사가 캄보디아로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금요일 K축구혁신위원회가 뜹니다라고 하는 발표가 된 날, 예. 축구협회가 사과문을 올린 날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축구협회가 그때 사과문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느냐? 예. 우리 기존대로 60일 이내에 선거 공고해서 기존 방식으로 회장 뽑을 거야. 그러니까 바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밖에서 아무리 비판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우리의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뭔가 변화의 열망들이 모이는 날, 예. 공교롭게 이런 발표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변화 혁신에 대한 저항 혹은 거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새 판을 짜려는 이 좀 중요한 이 시점에 4년 전에 우리 대표팀을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요, 다시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Que da nossa parte, e em primeiro lugar dizer-lhes que estamos extremamente satisfeitos e orgulhosos por estar aqui e por ter aceito este projeto, que o faremos com profissionalismo, que o faremos com paixão e com ambição, porque creio que são dois fatores essenciais para se poder desenvolver qualquer trabalho, e que tudo faremos para que os fãs possam desfrutar da qualidade de jogo que a equipa possa demonstrar e do estilo que todos juntos iremos construir. 이게 아마 이제 대표팀 사령탑을 과거에 맡았을 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관심 표한 건 맞고 감독 후보가 논의된 적은 없지만 지원서 접수하는 단계도 아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내년 1월에 누군가는 감독이 돼서 아시안컵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박문석 의원님, 벤투 감독이 다시 사령탑 자리에 앉는 게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까? 누구든지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은 이야기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 지금 협회 논리 그대로 가더라도 감독을 뽑겠다라고 하는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죠? 그리고 이게 하루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 이 기사가 나오니까 아, 그런 일 없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오늘 또 뭐라 그러냐면 입장이 바뀝니다. 예. 관심을 표명한 건 맞아. 하지만 검토한 적도 없고 우리는 아직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축협 쪽의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냐면 예. 한번 보시죠. 만약에 지금 관심은 표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예. 관심 있어. 지금 비어 있다며. 근데 저걸 확인시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아직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심 표명을 서로 하는데 예. 기자가 물어본다고 해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예. 공식적인 걸 통해서 아 맞아요. 아하. 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일처리 미숙이거나 아니면 저는 미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바로 그냥 나왔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제 분명히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 만에 다시 맞다고 정정을 해요. 예. 이런 수고를 왜 할까요? 자, 지금 이런 거죠. 한국 축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혁신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돼.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길이 무엇이지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일단 판이 짜져야 돼요. 그렇죠. 판이 짜지면 야 우리가 이제 이런 판을 만들었으니까 한국 축구가 이렇게 갈 거니까 예. 이거에 부합하는 감독은 이런 감독이어야 되고 이러한 기준으로 자 그러면 자 지원하세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순서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벤투 감독이라는 빵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한테 좀 물어보시잖아요. 예. 지금 방송을 하면서. 오늘 축협이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벤투 감독은 우리 팬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그렇죠. 또 저도 만약 벤투 감독이 나중에 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벤투 감독의 이름이 딱 나옴으로써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혁신이나 뭐 쇄신이나 이런 것보다 벤투 진짜 오는 거야? 얼마면 오는 거야? 벤투 감독이 오면 아시안컵 우승하는 거야?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게 축협의 일처리 미숙이 아니라 이 어떤 여론의 문매에 뜨거운 시선을 약간 돌리기 위해서 지금 K축구혁신회가 출범했고 정관 바꾸고 직선제하고 혹은 앞으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일본처럼 어떻게 개혁할지 이런 중차대한 문제 논의가 아니라 아시안컵 감독 누가 맡지? 시선을 쏠리는데 축협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앞에 출범을 발표했던 날 예. 사과문에 아까 했지만 60일 이내에 우리 회장 선거할 거야. 예. 축구의 숭고함 같이 순수함 건들지 마 이야기를 예. 했죠. 그다음에 출범식을 하는 날 회장이 또 우리가 거기서 또 사표를 던지면서 또 60일 내에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 또 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이임생 전 이사가 또 캄보디아로 떠난다는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벤투 감독이 오늘은 또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공교롭다는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뭐 이게 만약에 우연이라고 한다면 참 우연히 공교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문성 의원 말씀은 결국은 일단은 모든 권한을 박지성 위원장이 K축구혁신회에 주었으니 뭐 차기 감독을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맞습니다. 뭐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권 없어요. 진단과 처방이 똑바로 되려면 아예 세 판에 짜려면 거기서부터 뭔가 축구협회 두 단을 뽑는 것도 바꾸고 정관 개선이나 이런 거부터 축구혁신위의 입김과 목소리가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만약에 지금 벤투 감독을 뽑는다고 치죠. 예. 그럼 누가 뽑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또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벤투 감독이 뽑는다는 얘기는? 근데 잠깐만요. 근데 네. 정몽구 전 회장도 없고
박항서 후배전도 그만뒀고 근데 또 여전히 박문성 의원 보시기에는 축구협회에 책임질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퇴한 사람은 박항서 부회장 말고는 누가 있죠? 예.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회장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 감독은 새로운 회장 체제에서 그 회장의 어떤 앞으로의 길, 한국 축구에 대한 방향 그 안에서 선임되는 게 맞죠. 거기에 맡기는 게 맞죠. 그 CEO가 회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중요한 감독이란 자리를 지금 저런 식으로 엄프를 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플레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은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청문회는 뭐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백서를 쓰는 개념으로 왜 북중미 월드컵이 잘못됐는지 홍명보 감독 리더십 뭐 문제인지는 그대로 진단하고 받아들이면 되고 결국은 지금 K혁신위가 손 보려고 하는 정관 축구협회를 어떻게 뜯어 고치냐 이거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의 집중도 벤투 감독이 다시 오냐 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홍명보 감독을 우리가 뽑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죠? 과정과 절차를 뒤집었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와 대표팀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는 감독이 홍명보 감독입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을 뽑아 놓고 거기다가 우리의 명분과 이유를 꽤 맞췄죠. 그게 벤투든 홍명보 감독이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절차를 밟고 나서 나중에 감독을 선임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빚어졌는데 예.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논의하지 않고 이런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그냥 감독 하나 이름을 딱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논의가 벤투 감독 좋아? 그 여전히 잘할까? 뭐 이런 식으로 논의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더 양보해서 언론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건 논의의 순서는 뒤집어졌다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어떤 내용으로 갈까는 논의를 하고 그 내용에 부합하면 뭐 벤투 감독 우리가 환영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저 감독 하마평에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이 천하의 벤투라도 아닌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하면 벤투 싫어하는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요, 벤투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고 또 인정을 하지만 순서가 그렇다는 거고요. 똑같은 의미로 회장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회장도 우리 한국 축구가 어떻게 대한축구협회가 쇄신할 건가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계속 아무래도 관심은 이름이 궁금하잖아요. 예. 회장 이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청문회에 나오겠다. 선수들의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와 벤투 전 감독의 하마평에 있는 축구협회 분위기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영욱 축구 해설위원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K축구혁신위원회가 이제 쇄신을 방안을 논의하는데 일단은 축구협회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걸 좀 이제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간선제, 뭐 체육관 선거다? 이게 네. 진짜 문제였던 겁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기존 현직에 있는 집행부가 아무래도 소수 정예 선거인단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가 있고 예. 또 그 선거인단들을 좀 더 설득을 하거나 뭔가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선거인단의 수를 좀 늘리거나 네. 또는 뭐 거의 그 모든 그 대한축구협회 구성원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방식으로의 변화도 좀 구상 중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관을 고쳐야 되나 봐요. 지금 정관은 선거인단은 300명을 넘지 못하게 네. 돼 있다 보니까 네. 직선제를 바꾸면 그거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여기에 그 먼저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대한체육회도 유승민 회장이 지금 회장인데 차기 회장 선거부터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좀 과정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네. 그만큼 실제로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원격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문제는 피파에서 원격 투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그 피파의 어떤 규정에 또 각 나라의 축구협회들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대단히 직선제가 된다고 하면 피파 쪽하고 이제 KFA 쪽이랑 뭔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외를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기 축구협회장이 누가 되냐 이런 것도 관심일 텐데 역대 협회장을 보니까 김우중, 정몽준, 정몽규 사실은 기업 총수들이 사실 좀 많이 했어요. 뭐 중간에 다른 분도 좀 계셨지만 근데 직선제를 하게 되면
좀 이런 분들이 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좀 폭 넓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좀 더 선거인단이 많아지면 뭐 선거 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뜻밖의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이승민 회장이 뜻밖의 당선이었고 예. 선거인단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나오는 후보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굳이 그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기업주들이 덜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 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직선제라는 게 누가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프로 선수협회는 프로 선수당 1인 1표를 달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전체 회원은 뭐 15만 명, 18만 명 이런 그렇죠. 수도 나오던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간선제와 직선제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직선제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가져야 되는 건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만약에 선거인단을 구성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투표가 진행이 가능한 방식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이게 피파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지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회장이 그 사임한 상황에서 60일 안에 현재 정관상은 그렇죠. 60일 안에 지금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보궐선거에는 아무래도 K혁신위원회에서 좀 진행하는 뭔가 변경된 규정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정관을 좀 고친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축구협회장도 지금 한동안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1월에 아시안컵이 있거든요. 네. 감독 선임이 축구협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K축구혁신위원회에서도 감독 선임은 자신들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예.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월드컵 실패 책임이 분명히 있고 예. 또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집행부도 지금 약간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예. 차기 감독 선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기 집행부가 들어와서 뽑아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A매치 규정이 바뀌어서 9월, 10월에 걸쳐서 4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임시감독 선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임시감독 선임까지는 현 집행부의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진행을 지금 하는 방향으로 현재로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임시 감독으로 할 것 같다. 지금 뭐 앞서 보도 보니까 파울로 벤투 감독은 오고 싶다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데 간수 있어요? 뭐 벤버지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렇죠. 저도 뭐 취재를 해보니까 벤투 예. 감독 그리고 지난 시즌에 전북 현대를 맡아서 K리그에서 성과를 냈었던 이 포획 감독 예. 이 두 분이 관심을 표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차기 예. 집행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직 공고도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K축구혁신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벤투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됐든 정식 감독이 됐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 그게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란 자리가 네. 해외 감독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자리예요? 한국 팀 감독. 네. 저는 매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정말 유럽에서 뛰는 수준급 선수들이 많이 있고 예.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섭섭하지 않게 잘 또 주는 예. 그런 자리고요. 예. 또 세계적으로 월드컵에 꾸준히 나가는 대표팀이라는 것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좋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부터 영어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무조건 체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으로 스스로 좋은 감독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더 허심탄회하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 좀 더 많은 분들을 놓고 고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잘못 보면 국민들도 화가 많이 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